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추가 공개 문건을 살펴봤더니 상고법원 설치에 실패하면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대목이 나옵니다. 심리불속행, 용어가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심리, 즉 재판 없이 불속행, 즉 끝낸다, 기각한다는 건데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걸 적극 활용하자는 말과 함께 이 기각률을 80%로 올리자면서 목표 수치까지 제시해놨습니다. 이게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건지 새로 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. 자, 박영애 기자. 네. 먼저 문건 내용부터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2015년 11월 작성된 문건이고요.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. 상고법원 성사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전략 중에 하나로 심리불속행을 더 활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. 앞서 설명을 좀 하셨지만 형사 이외에 민사나 가정사건 등을 대법원이 재판 없이 기각을 하는 겁니다.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는 곳이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. 사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심리불속행 이 한 줄로 기각합니다. 그래서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한다 이런 위헌 시비가 늘 있어 왔고요. 이 문건에서는 이 기각률을 현재 60%대에서 80%까지 높이도록 적극 검토하자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걸 적극 활용하자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기각률을 높이자 뭐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. 그 의도까지는 속내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기각률 수치는 실제로 높아졌습니다. 문건이 작성됐던 2015년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2%였는데 2년 사이 77%로 올랐습니다. 물론 문건대로 시행을 한 건지 우연히 기각될 만한 사건이 늘어난 건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문건 속 수치에 거의 근접합니다. 작년 9월 대법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. 올해 들어서 54%로 뚝 떨어졌고요. 자, 재판을 3심까지 받는 거는 헌법이 보장해 준 건데 자,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는 그러면 민사사건 5건 중 4건 정도가 아예 대법원 심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작년의 경우 그랬다는 거죠. 사실 80년대 신군부 때는 더 했습니다. 대법원이 미리 허가를 해야만 상고를 할 수 있었고요. 보통 90%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. 국민 재판권이 침해된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게 지금 제도인데 작년의 기각률을 보면 사실 뭐 사전에 불허했냐 사후에 기각했냐 정도의 차이지 수치 자체는 80년대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. 자, 대법원의 논리가 늘 그랬어요. 재판이 많다, 업무가 많다.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데 해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재판이 많습니까? 뭐 우리뿐 아니라 해외도 다 비슷합니다. 상고를 심사하고 제한하는 제도도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. 재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냥 제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완 장치를 둡니다. 독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. 2002년 상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성명권,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법원이 절차를 잘 설명해주고 당사자가 재판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도 충분히 주고 1, 2심을 함께 개선하기 시작합니다. 3번 재판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심에서부터 꼼꼼히 재판해서 3심까지 안 가도 국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민한 겁니다. 많이 기각하자는 논의를 했던 우리 대법원 문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. 자,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재판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업무량 정도로 본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. 자, 잘 들었습니다.